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강 후역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락률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대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220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된 모습이 자막으로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데요. 3,220선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은 0.81%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1,046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이 켜져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네이버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네이버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만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2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5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만 마감을 한다면 다시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겁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빠지고 있습니다.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하락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73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 이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그중에서도 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CJENM과 HL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은 저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인기 검색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여러분 안녕. 스톡피아의 주식 요정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죠.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는 건데요. 강채영, 장민희, 안산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 대회부터 9개 대회를 연속으로 재패하는 기록을 썼습니다. 또 24일에 열렸던 양궁 혼선 단체전에서는 한국 양궁의 무서운 막내들이죠. 김재덕, 안산이 네덜란드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안산은 혼성 단체전에 이어서 금메달을 더해 도쿄올림픽 첫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도쿄올림픽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 주목받았던 종목들 살펴볼게요. 먼저 1위는요, 에코프로 HN입니다. 2위는 노랑풍선, 3위는 삼성전자까지 이름을 올렸고요. 4위는 카카오게임즈, 5위는 태경BK, 6위는 SKI테크놀로지, 7위는 두산중공업이고요. 8위는 카카오, 9위는 HMM, 10위는 에코프로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10가지 키워드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조금 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이 오늘 26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려 23%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HN은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보통주 한 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급등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도 오늘 갑자기 급등했는데요. 무려 14%가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앞서서 노랑풍선은 2001년 8월에 설립돼서 일반 여행업과 항공권과 선표 발권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외 기획 여행 상품, 또 항공권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오늘 노랑풍선의 강세는 노랑풍선이 오는 28일에 위시빈 지분 51%를 취득한다는 소식의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위시빈은 여행 준비 과정을 비롯한 일정과 여행기 등 여행 관련 콘텐츠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형 콘텐츠 플랫폼인데요.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국내외 다양한 여행 데이터와 또 회원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행상품 판매사들이 위시빈 플랫폼에 여행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위시빈은 여행 플랫폼에 여행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해서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게 노랑풍선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노랑풍선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오늘의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카카오는 오는 29일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카페24와 공동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 상승 전략을 공유하는 카카오 활용 마케팅 성공 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카페24 마케팅 센터가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광고 마케팅 컨설팅 전략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핵심 내용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커머스 광고 마케팅 전문가의 효율적인 광고 관리 노하우와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등의 글로벌 광고 네트워크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 카카오 직원도 직접 강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4,6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기반 광고 서비스 활용 방안을 상세히 전달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광고 솔루션 활용법 등과 효과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이 대폭 상승했던 실사례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페24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세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스토기 여러분, 안녕! 네, 오늘 장 인기 검색어는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와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CJ ENM과 맞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래형 연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놓고 중국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공모 청약 첫날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이 35대 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공모주와 비교를 했을 땐 지금 경쟁률이 낮은 상황인데 이 이유를 찾아보면 중복 청약이 금지됐기 때문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곧 크래프톤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대표작은 배틀그라운드인데요. 2017년에 출시한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고 일정이 지금 미뤄진 상황인데요. 이 점도 참고해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크래프톤의 지분 1.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오후 들어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켜더니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요. 그 하락분을 크게 만회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또 가상자산과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여줬습니다. 아마존에서 소식이 나와줬는데요. 비덴트의 주가부터 먼저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비덴트의 경우에는 16.21%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11,400
1,25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날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의 경우에는 11.19%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꽤 많은 상황이고요. 7,6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위지트까지 짚어보고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1,46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에는 34,000달러 선을 그래도 회복은 해줬습니다. 악재를 면치 못했던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이 생겼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존에서 나온 소식이 대형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아마존은 가상자산과 디지털 화폐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의 가상자산 테마주들 모두 급등한 모습이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 보셨듯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장을 마쳤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1%가 넘는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난 우리 시장에서는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크나큰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그래도 마감 동시효과 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0.91%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3,22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개장이 가장 좋았습니다. 장을 시작할 때는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내 우하향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니까요. 그래도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는 빨간불을 켜내던 네이버도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 종가와 동일하게 45만 2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63%의 약세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도 1%가 넘게 빠졌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34%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14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6위부터 12 종목의 마감 분위기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불이 켜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89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셀트리온은 1%대 약세를 보였고 현대차는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지수가 빠진 만큼 상승한 업종은 한 업종밖에 없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에서 2.4%의 강세가 그래도 관찰됐는데요.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이 대다수의 업종들로 나타났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한번 순서대로 보시면요. 기계 업종에서 2.19%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과 보험, 증권, 비금속 광물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수급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새 수급 주체가 오늘은 어떤 양상을 펼쳤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양상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니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지만 지수를 방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751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3,372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7,204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어떤 수급 양상을 펼쳤는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양상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75%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1047.6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오전 중에는 조금 횡보하는 장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마감을 앞두고 급락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에코프로비엠만 빨간불을 켰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게임즈 많이 빠졌습니다. 5%대 약세가 관찰이 되면서 95,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는 혼조 양상을 펼쳤는데 지금 역시도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CJENM은 1.5%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HLB는 0.58% 올라주면서 34,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젠과 알테오젠은 2에서 3%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료와 출판 매체 복제 인터넷 업종은 1%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해줬고요. 일반 전기 전자와 방송 서비스도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수가 좋지 못했던 만큼 하락한 업종들에서도 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한 업종이 두 업종 있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과 건설 업종이 2% 넘게 빠졌고요. 정보기기와 디지털 콘텐츠, 기타 서비스도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수급 사각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정리를 하고 개인 투자자만이 사들이는 시장이 연출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1,818억 원을 담아냈고요. 기관 투자자는 3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318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는 사더니 오늘은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반대되는 장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까지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지수는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한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내일은 우리 시장이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